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휴가를 다녔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휴가하기 쉽지 않은데 애들이 있다 보니. 조심해서 다녀오셨죠? 네. 요즘 너무 무더위에 그다음에 코로나에 다들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다들 건강 유의하시면서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부동산 취득부터 보유 단계, 그 다음에 양도 단계부터 해가지고 세금 문제에 대해서 문의가 많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문제를 많이 얘기하시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일반 기업이나 혹은 부동산 법인들이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관련된 취득세와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과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메일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그거는 따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부동산 취득하실 때 취득세가 만만치가 않다 보니까 계약만 덜컥 하시고 나서 놓치는 분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눌게요. 취득세가 몇 프로냐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데 사실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매매 취득 같은 경우에는 이제 4.6% 보시죠. 주택이 아닙니다. 네, 주택은 아니죠. 주택은 지금 12%까지 가기 때문에 법인이 취득할 때 중과가 된다 하면 9.6%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그러니까 10% 정도가 세금으로 나간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중과에 해당되시면 10억짜리 부동산을 산다 그러면 거의 9%면은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이기 때문에 이거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중과가 아닌지 이런 걸 좀 따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일 피해야 되는 거, 피한다라는 게 그 부동산을 사지 말라는 게 아니고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 중과라는 부분인데, 중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네이버에다가 수도권 가맹 치시면 이렇게 딱 지도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에 것을 거기에 있는 법인이 사면 중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법인이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개인이 사게 되면 개인이 예를 들어서 서울 한복판에 있는 건물을 산다 그러면은 중과가 되나요? 개인은 중과가 없습니다. 컨설팅 하다 보면 법인의 대표자님들이 부동산을 취득을 할 때 이 중과 때문에 사업체로 하지 못하시고 개인으로 취득하시고 임대업을 내서 그냥 법인에 임대하는 형식, 그런 형식도 나쁘진 않은데,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고민하는 이유는 최근에 이제 계속적으로 부동산이 상승하는 것도 있고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면 어쨌든 개인 소유의 자산은 결국에는 또 넘겨줘야 되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렇죠. 사업을 영속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시는 건데, 그렇기 위해서 법인으로 이제 취득을 많이 하시는데, 중과세라는 이 부분이 항상 걸림돌이 좀 되시기는 해요. 일단 제가 사례를 가지고 하나하나 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법인이 지방에 있어요.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삽니다. 그러면 중과가 되나요? 이제 경우에 따라 틀리죠. 이 사는 부동산의 목적이 뭐냐, 본점을 옮기기 위한 거냐, 아니면 지점을 설치하기 위한 거냐, 그냥 단순히 투자 목적이냐, 이거에 따라서 그냥 투자 목적이라면 중과는 안 되겠지만 사업과 관련된 거면 중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 자체의 취지가 그 수도권 과밀, 말 그대로 과밀에 있는 사업체들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겠다는 목적이에요. 지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방으로 내려가라, 이런 정책이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회사들이 이제 타깃이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지방에 있는 회사들이 지방에 있는 걸 사는 건 또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이득을 줘야 되겠죠. 감면도 있고 혜택을 주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내려보내는데 지방에서 사업하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와 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건 중과를 다시 하는 거죠. 법인의 본점 지점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할지 좀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가 되는 내용이, 이제 중과에서 빠지는 형태가 뭐가 있냐면, 영업을 위한 장소라든가 판매점, 점포, 이런 개념에 대해서는 중과가 안 되거든요. 전시장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돌려서 얘기했는데, 그냥 이미 뉴스나 매스컴에 나온 사례니까, 유명 연예인들이 이제 핫한 지역에 건물들을 사면서 취득세를 중과를 피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피했나 뉴스에서 나왔죠. 근데 봤더니 지방에다 법인을 설립해서 서울 걸 산 거죠. 사회적으로 비판은 받았잖아요. 비판은 받았는데 문제는 안 된 거죠. 법이 그러니까 지점을 설치하지 않았겠죠. 사업자 등록만 내고 임대업만 하는 거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지방에다가 법인 설립해야겠다 이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또 그게 그렇게 간단한 그건 아니잖아요. 지점에 진짜 내가 여기서 사업하는데
본점을 지방에 내려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는 의심의 여지도 많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조금 중과를 안 하는 경우가 뭔가 봤더니 서울에 있는, 즉 과밀 억색 번역에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부동산을 사겠다.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은. 예전에는 5년 이상 된 법인을 인수해가지고 부동산을 사면 취등록세가 중과되지 않으니까 그런 법인들을 사고 팔고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취등록세 그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내가 과점이 되면서 이제 법인을 사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법인이란 건 주식을 통해서 소유가 되는데 그쵸. 부동산 사면은 내 주식을 가져와야겠죠. 근데 법인을 샀는데 이 법인이 만약에 휴먼법인, 이제 휴먼법인이라는 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죠. 뭐 해산을 했던 법인, 해산 간주법인, 해산 간주법인이라는 거는 이제 사업을 하지 않고 시간이 좀 오래 흐르면 법원에서 그냥 해산 간주로 이렇게 그렇죠. 정리를 해버리거든요. 그리고 폐업한 법인, 그리고 인수하기 전에 2년 정도 사업 실적이 없었던 법인, 네. 그리고 또 인수 전후로 임원이 절반 정도 바뀐 법인, 이런 법인들이 휴먼 법인이라고 하는데, 이 법인에 해당되면 과점주주가 된 시점부터 다시 5년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죠. 그 꼼수를 막기 위해서 이제 법이 좀 생긴 거죠. 여기 인수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채권 채무 관계는 거래처의 미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드러나지 않은 것도 많다 보니까 그렇죠. 잘못 인수하시면 뭐 부동산 뭐 중과 좀 피하겠다고 인수했다가는 큰일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면밀히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연예인들처럼 해야죠. 그러면. 앞에 얘기한 대로 이제 뭐 지방에다 법인을 설립하는. 근데 아마 이 부분은 조만간 언젠가는 바뀌겠죠. 개정이 바뀌고 되겠죠.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점점 막혀갑니다.